다우지수 0.5% 하락을 했고요. S&P 0.6, 나스닥 지수 0.6% 내렸습니다. 사실 시초가는 일제히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점점점 낙폭이 커져서 한때 뭐 거의 1% 가까운 하락까지도 갔었는데 또 이 정도로 낙폭을 줄였다라는 거는 시장 에너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이슈들로 오늘 이렇게 또 증시가 발목이 잡혔냐, 어떤 조정의 명분들이 있었느냐, 지금부터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왔어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CPI는 시장에서 그냥 오랜 기간 되게 예의주시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3.7%로 이게 집계되면서 예상치 3.6을 좀 웃돌았습니다. 다만 전월과는 동일한 수준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그리고 주거비 상승,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금 좀 완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이유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연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 보면서 금리 정책 방향 결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들이 뭔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뭔가 막 변화를 줄 만큼 그런 아주 의미 있고 충격적인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주식시장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거는 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일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최근 며칠 동안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이번에 한 간밤에 10pp 정도 오르면서 다시 4.7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게 4.8도 기록했고 앞으로 5도 찍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오른 게 물론 증시 조정에 큰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낙폭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CME 패드워치, 이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이걸 보는가 봤더니 다 같은 일맥상통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국채 수익률도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의 심리는 그 금리를 11월은 큰 차이는 없었고 12월쯤에는 여전히 동결의 힘을 싣는 모습이지만 그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13일 금리 정책에 대한 요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치를 내놓는 건데요. 맨 앞에 있는 가장 진한 색이 어젯밤에 나왔던 베팅했던 그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가 하루 전, 그 앞에가 일주일 전, 그 앞에가 이제 한 달 전인데 보면은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동결 가능성이 72에서 66%로 조금 낮아졌고요. 25bp 인상 가능성을 26에서 31%로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 추세가 바뀌거나 또 이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이렇다고 연준이 우리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어, 이런 느낌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또 막 떨어지면 지금 연준이 추가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그만한 효과가 나올 것 같아라는 주장인데 갑자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정도로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연준의 그렇게 이제 필요성이 낮다라는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또 제공을 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뭔가 망가질 만한, 갑자기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진짜 건강한 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경제 지표, 주요 지표 하나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게 20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20만 9천 건이었으니까 동일하게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한 21만 건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조금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조금 더 한 주 동안 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조금 양호했던 정도. 근데 이것도 완전히 서프라이즈라던가 쇼킹하거나 이 정도의 이 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앞서 우리가 봤던 물가 지표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정도의 고용 지표였다.
이렇게 오늘의 지표들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우리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쭉 살펴보고 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 ABCD님 들어와 주셨어요. 굿모닝입니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그죠? 네, 증시는 밀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신났어? 지금 보신 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건강한 조정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좋아야죠. 네, 인사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또 내놓은 시장에 대한 뭐 본인들의 이야기들 지금부터 좀 제가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우리 캐시우드, 네, 우리 네, 돈나무 언니, 네, 언니 이야기들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AI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 AI의 효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어떤 앞으로의 성과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CNBC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늘 내용 중에 조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분은 이 AI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독제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AI가 잘 활성화되고 하면 인플레이션 그냥 알아서 잡혀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AI가 우리 산업에 깊숙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들의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를 생산을 해내면 생산성이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방지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 논리는 그렇습니다. 경제는 우리 캐시우드는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면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자극을 해줘야 기업들도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이 혁신에 대한 추진력이 가속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AI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조금 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는 것은 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결정력을 일정 부분은 기업들도 이제 상실을 할 수 있다. 마진은 남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뭐 납득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사야 되는지 봐야 하는지 뭐 요 투자 팁도 제안을 했는데 최선호 AI 기업으로는 뭐 캐시우드 최근에 테슬라 주식 계속 팔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공 기업은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결국은 뭐 자율주행차일 거고 자율택시, 로봇택시 이게 정말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된다라고 연희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요 로봇택시가 상용화되고 이 시장이 성장하면 테슬라 주가 5년 내 $2,000 한다. 지금 한 $200 조금 넘죠? 200 한 지금 얼마예요? 200 오늘 하락만 받지 주가를 안 받네. 그래서 거의 뭐 9배, 10배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오케이 늘 강조하던 거니까 알겠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 만약에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2를 투자를 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20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매우 전망이 밝은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다소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그럼 어떤 기업을 보느냐? 첫 번째 메타. 메타는 AI 소프트웨어 잘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AI를 적용해서 각 사용자별로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고 맞춤 광고를 제공하고 이게 다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메타 되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트윌리오와 UiPath입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인데요. 트윌리오는 기업들이 고객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뭐 어떤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 UiPath는 뭐 로봇 프로세스 관련된 뭐 또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동화된 그런 프로세스. 그래서 요 두 기업들은 뭔가 독점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기업들은 AI 시장이 커지면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기업들 잘 모르는데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조금 흥미로워서 이거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현재 전기차 이 판매가 어떤지 그 내용이 좀 나와서 이걸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또 조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 안에서 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아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준비를 해왔는데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요. 자동차 전문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요. 근데 봤더니 3분기에 미국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3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고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30만 대를 돌파한 건. 전기차 판매가 왕창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테슬라가 효과를 되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래서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8%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기업별로 점유율을 봤더니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 50%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뭐 결국 전기차 돌아다니는 거 2대 중 1대는 테슬라 거이긴 한데 1분기에는 이게 62.4%였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에 이게 50%로. 근데 50%의 점유율은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이 오른쪽 차트를 좀 봤더니 포드가 1분기 4.2에서 3분기에 6.7로 늘었고 와 저는 사실은 요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딱 보이잖아요. 현대가 2.9였던 게 6.3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대차, 전기차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내용. 또 하나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도 1분기 점유율이 3%였는데 이번에 5%로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뭐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뭐 점유율이 좀 쪼그라들어도 아마 판매수는 더 그럼 늘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런 변화도 저희가 좀 볼만해요. 앞으로 전기차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또 데이터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콕스 오토모티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테슬라가 이번 분기 중에 이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출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요 점유율 또다시 반전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어 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에 왜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렸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일단 전기차 회사들의 그 재고가 상당히 좀 많아졌고 이건 이제 결국은 가격 인하와도 또 맞물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가격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제품들의 가용성 뭐 필요할 때 언제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전기차 시장 성장을 촉진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전기차 평균 가격, 판매 가격이 뭐 다 합쳐서 52,683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8월에만 하더라도 52,212달러였다고 하니까 전기차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팔리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왔다더라. 이거 그냥 재밌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뭐 이런 자료도 간밤에 있었다.